형은 그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주변 평판을 좀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로지 내 판단대로 가는 편입니까?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제 평판을 좀 사람들한테 물어봤나요? 아니요, 전혀 그거는 그냥 감으로 갔었고. 아 그냥 감으로 갔고. 네. 그냥 형철이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윤이가 A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와 찬우 형이 A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도 다를 수 있죠. 뭐 최근에 찬우 형은 상관없지만 최근에 차은우 형. 10년 전에 찬우 형이면 야 됐어 걔 짜증나 항상 이랬으니까 그 평판을 믿을 수는 없다. 근데 최근에 찬우 형이면은 뭐 믿을만하다. 걔 짜증나고 막 걔 좀 짜증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난 지금 네가 짜증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17시 0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화요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존. 죄송합니다. 자, 형철이가 짧은 하계 휴가를 그렇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계 휴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극상을 하려고 예. 했습니다.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주원이 형이 존재감이 없으셔서 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휴가를 더 갔다 와야 되나 봐. 아니면 이제 내가 갈 땐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면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잠깐 본 회차 들어가기 전에 네. 야구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형철이가 지금 기아 타이거 점퍼를 입고 있고 찬우 형은 삼성 라이온스 또 팬이기도 하니까 네. 한국 시리즈하고 좀 월드 시리즈도 하고 있고 네. 주원이 형은 또 이제 야구 다큐도 얘기를 하고 근데 야구를 저는 어제도 가서 봤어요. 그 재방송으로. 네. 밤에 이제 집에 갔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 누가 우승했는지 몰랐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보다가 딴 일 한다고 또 놓쳤는데 네.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셀러문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승 기아가 세레머니. 예. 우승했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었죠. 네. 야구는 이렇게 시즌이 마무리가 이제 됐고 네. 뭐 이제 MLB도 곧 마무리가 될 거고 K리그는 이제 역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어제 우리가 주로 얘기했었던 거는 전북과 인천 경기가 이제 이번 주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승 경쟁도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닌 상태입니다. 네. 근데 또 형철이는 울산 팬이기도 하고 울산의 우승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한 경기에서 얼마나 저력을 보여주는지가 네. 중요하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예. 7시 반에 울산 강원 경기에서 울산이 이기면 우승을 그냥 아예 확정을 하는 건데 김기희 선수가 그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데이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승 DNA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연속으로 우승을 했었고 팀 선수들이 리그 우승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 쿠팡플레이 쿠플픽에 섭외가 돼서 그날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때문에 가는지 근데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예. 중계를 할지 게스트로 갈지는 저도 일단 기다려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산술적인 가능성은 높으니까 네.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자, 그럼 형철이 이제 K리그 울산 또 팬이니까 그 얘기를 했고 찬우 형이 K리그 2 중계를 쭉 이제 하시니까 네네네. K리그 2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거의 안양이 확정적으로. 예, 거의 지금 올라가는 게 좀 유력해 보여요. 이제. 다이렉트는 되게 유력해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누가 나갈 것이냐인데 그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형이 보니까 김포도 열려 있다고 그랬었나? 네. 김포도 3위까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5위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그죠. 승강 플레이오프를 그러니까 승격 플레이오프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승점 차이가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몰라요. 11월 9일 날 김포 네. 이제 홈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예. 김포 홈 경기 제가 이제 그 경기 제가 중계하거든요. 그럼 김포천은 저 저 가려고요. 오. 네, 거기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채팅창에 나왔지만 4위랑 7위랑 승점이 몰라. 그래서 누가 5위가 될지 누가 4위가 될지 몰라요. 빡빡하구나. 네, 그래서 한 경기마다 진짜 살 떨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위는 그래도 이제 바로 승강 플레이오프로 나가니까 2위 자리도 사실은 이제 충남 아산하고 서울랜드 양자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승점 차이가 충남 아산이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해지긴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네. 안양은 어쨌든 K리그 역사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남기고 있는 구단인데 이제 K리그 1에 승격을 하게 되면 다음 시즌 그걸 보는 재미가 또 굉장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네. 안양이 올라가게 되면 서울이랑 또 뭔가 그렇죠.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거기 또 팬들이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할것 같고 세니까. 네. 안양 승격하면 수카파티 영화 있죠. 네. 봤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K리그의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스토리를 잘 반영한 영화이자 예. 안양에 대한 역사까지도 잘 반영돼 있는데 되게 오랜 팬분들의 그 열정이 그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그거 있거든요. 어디서 봐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극장 상영은 이미 맞아, 진작에 극장에서 끝났을 건데 개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OTT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어디 아니 뭐 그런 거에 시리즈온 네이버 이런 거에 많이 있고 아, 그렇던데 그렇구나. 봐야 되겠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 체크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영화 한번 꼭 봐주세요. 진짜 그 승격하면은 꼭 보실만 하고. 여기 다큐충이니까 또 한번 봐야죠. 네. 다큐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아, 난 다큐 너무 좋아. 그래, 이렇게 좋잖아. 네. 사실 저는 다큐 같은 게 그 종목에 관심이 비교적 떨어졌던 분들이 진입하기에 제일 맞아. 좋은 창작물이니까 제작물이기도 하고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야구 얘기하다가 야구 우승팀들이 이제 정해지고 있다 보니까 K리그도 우승팀도 정해지고 뭐 승격, 강등도 곧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참 우리에게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익숙한 챔스에서 이제 공가던 네. 인판티노가 여러 가지 아다리가 맞아서 물론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아예 없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피파의 수뇌부들이 한 방에 주르륵 날아가면서 몇 단계를 뛰어서 피파 회장이 된 인판티노가 네. 한국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전부터 좀 이제 그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AFC 어워즈 때문에 이제 온 그쵸. 거라 뭐 특별할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 사진 봐. 이 사진이 이제 사실 인판티노와 이거. 그 정몽 아, 회장이 환하게 정말. 웃으면서 야, 이 며칠 전에 이제 국감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그때 이제 강유정 의원이 저기 그 얘기한 거랑 피파 회신 받았던 거 얘기한 거랑 또 네네. 저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참 정말 순수하게 저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 뭐 그렇죠. 정말 순수한 어.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냥 뭐 웃음만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그 피파 회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꽤 높은 엄청 위치고 어딘가를 가도 이제 뭐 거의 뭐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아, 그럼요. 때문에 네. 여튼 이제 뭐 이야기를 했을 때 피파 입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거 잘 되고 있고 국대 선임 등 결정 내리는 거는 축협의 자율적인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좀 약간 빈축을 사고 있는 경향이 근데 있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얘기예요. 틀린 아니, 얘기가 그러면 없죠,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네. 대한축구협회가 뽑지. 이게- 무슨 JFA가 뽑겠어 그러면? 원칙이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없는데 이게 뭐 사실 KFA의 자율적인 몫인 거랑 정몽규 회장이나 고위 간부가 절차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뽑는 거 요거는 이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지금 분위기에서 팬들에게 오히려 더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황 파악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인판티노가 온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약간 뭔가 우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까 표정만 보더라도. 예, 이게 표정만 놓고 봤을 땐 좀 그렇긴 하거든요. 아까 약간 이런 거죠. 사실 행사 때문에 온 거긴 한데 저런 그치. 사진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건재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뭐 그런 거잖아 그냥 저희 친해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도 별 생각이 일 없지 때문에 않아요. 와가지고 그냥 뭐 온 거 사진 아닐까요? 찍어야지 당연히 네. 여기 한국 왔는데 여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니까 사진 찍어야지 그치. 막 그런 생각이고. 왔는데 여기 와서 예를 들면 정몽규 회장한테 정몽규 회장이 딱 악수를 쳐니까 당신 뭐야? 이러도 좀 그렇잖아요. 정색하면서. 어딨어 피파 이 좀- 회장인데. 그리고 국내 기사에서 저도 봤는데 우리나라 기사 보니까 이 인판티노가 이 AFC 어워즈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아시아 축구 발전에 뭐 기여한 어떤 이유로 인판티노가 상을 하나 받는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본인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와서 이렇게 분위기 상박하게 만들 상황은 네.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그냥 딱 물어봤을 때 그냥 좋은 얘기 하고 그냥 네. 자기 입장에서 좋은 얘기하고 네. 넘어간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이 아저씨가 되게 우상이에요 보면은. 이전에 공 깔 때도 어. 전체적으로 좀 그 공깔 때 갈 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이분이 계속 있을 때마다 야 진짜 참 그 공가던 아저씨인데 챔스 그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출세했어. 지금 라니에리 아저씨 역할이 그 마르케티 역할이었잖아. 예, 맞아요, 그분이 딱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니야. 대대로 그 이탈리아계가 많이 해먹네. 뭐 그런가 그거는. 봐요. 네. 자, 그거랑 별개로 지금 보니까 다른 아마 여러분 보셨겠지만 축협 회장 자리에 이게 좀 그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뭐 몇 명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글쎄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축구 팬들의 어떤 마음에 흡족함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대의원들 표율을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축구인 출신이 아니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축구인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 축구 팬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네. 축구 팬들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좋은 축구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면 아예 좀 전문적인 뭐 경영인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축구 팬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비슷한 라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사람은 바뀌었지만 검현대가에서 네, 네. 다른 사람이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 라인 굳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두꺼운 현대가 라인이 아니더라도 좀 약간 반개 뭐 네, 이런 거. 네, 네. 연결돼 있는 네네네. 사람이 뭐 협회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있잖아. 새로운 사람이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른 어떤 축구인들한테는 제 동생입니다. 그 개파야 뭐 이런 그래서 찍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꼭 이제 그 전문 경영인 같은 얘기들 많이 네네네. 세팅창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경영 쪽에 원래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부회장 그렇지. 으로 와가지고 이제 실무를. 회장이랑 잘 얘기를 해서 실무가 잘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몽규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김정배 부회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이제 구성한 것 같긴 한데, 뭐 사실상 지금은 뭐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다음에 회장이 만약에 바뀐다면, 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뀐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분들도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게 해야겠죠. 네. 뭐 어쨌든 저는 방금 이제 찬우 형이 했었던 얘기처럼 한 번 더 정몽규 회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배제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예 이참에 물론 형이 얘기했던 뭐 축구인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이 전문 경영인 이것도 괜찮지만 아예 이참에 좀 개혁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는 그림이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또 한 번 개혁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직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0월 말쯤 뭐 완전히 결과가 좀 나와야 될 테니까 네네. 그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였죠? 이제 정몽규 회장 측의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을 네. 때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국회의원 분께서 피파로부터 공문을 받아왔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잖아, 강정 의원이라고. 강유정 의원. 네, 강유정 의원. 제가 출처가지고 예. 그분이 가져오셨던 그 피파 본인이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했던 그게 공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지금 인판티노 얘기하고는 좀 많이 내용상 틀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왔을 때 그 공문에는 좀 의미를 부여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와서. 그 공문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그냥 저도 이게 원론적인 얘기로 이것도 하니까. 그렇고 원론적인 그것도 얘기예요, 그렇고 다. 틀린 얘기가 아닌 원론에 가까운 얘기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유정 의원이 얘기 받아온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님 피파가 월드컵 못 나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인판티노 회장이 이제 정몽규 회장 만나서 한 얘기는 그렇죠, 감독은 너네가 뽑는 거 맞지? 그 정도잖아. 그냥 그렇지. 진짜. 예. 너네가 뽑는 거 맞지? 이게 사실 뭐 배치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진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독 선임 문제나 이런 게 물론 이제 행정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게 뭐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범죄 사실이 되려면 뭐 다른 쪽에 어떤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또 아직까지 모르지. 그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피파 회장 입장에서 우리 회원국 아니야. 네. 회원국 회장한테 야, 너 범죄자야? 아니지? 그러니까 야, 그런 느낌이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이렇게 하고 오늘 크게 이야기의 갈래 두 개는 하나는 어제 저희가 긴급 라이브를 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테나를 경질하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지금 아모린 감독 쪽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이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이후에 바로 새벽에 달궜었던 사실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타는 것보다도 이 비니시우스의 감정 변화와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의 이제 불참 네. 이런 것 때문에 불거진 요 발롱도르 두 개인데 발롱도르 얘기를 먼저 하시죠. 네, 발롱도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테나 얘기는 어제 좀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으니까. 자, 일단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탔습니다. 발롱도르를 탔는데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온 어떤 그 시트가 한 두세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느냐 이야기가 갑론될 바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 비니시우스가 경기 중에 나는 발롱도르 타 이제 뭐 이런 걸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잡히기도 했었고 했다라는 이런 주장이 얘기 있고 정확하지 안 않아요. 했다라는 주장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게 비니시우스가 좀 발롱도르를 타는구나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를 탄 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야 뭐 처음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안 간대. 그랬다가 갑자기 야 그거 잘못된 거래. 그래서 다시 파리 비행기 타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드리가 탔다. 그러면서 이제 안첼로티 이하 레알 마드리드와 관련된 선수단은 지금 발롱도르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일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안 가기로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우리 아무도 안 보내라고 딱 결정을 했으면 이게 기자들이 이제 신문을 내거나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실제 당일 발롱도르 시상식장에 가서야 확인이 되는 거였는데 야, 이 대 SNS 시대에 그치. 이게 실시간으로 뭐 갑자기 유출본이 올라서 순위 쫙 나열돼 있고 야 비니시우스가 1위네 아니다 로드리가 1위다 막 갑자기 뭐가 맞네 틀리네 아니다 사실 나는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나는 포디움은 모른다 레알 마드리드 가네 안 간대 야 바이언도 안 간대더라 아니 간대네 뭔지 진짜 나 진짜 새벽에 그거 보고 있으면서 뭐지 뭐 하는 짓거리지 이게 아니 비교적 몇 년 전만 해도 유출본 한 번 뜨면 거의 대부분 맞았잖아요. 그쵸. 사실. 하루 이틀 전에 뜨는 건 거의 다 네. 맞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 근데 그 유출이 진짜 유출인지 아닌지도 누가 만든 건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그건 또 맞아. 안 돼. 왜 이게 주작인지. 그렇지, 그것도 모르잖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대 SNS 시대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자, 그럼 일단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오늘 나와 있는 4명은 이견이 없나요? 아니 저는 예전부터 로드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고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량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당연히 비니시우스는 공격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지표상으로는 뭐 공격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롱도르를 받았던 거 보면 대부분 이제 공격수들이 받았으니까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플레이도 화려하고 임팩트도 크고 그다음에 공격 포인트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로드리를 많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 포지션의 선수는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정말 많은 세부 지표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하는 거를 점점점 더 잘 분석을 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 본질은 이 재미없는 공놀이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느끼 이 재미없는 공놀이를 90분 동안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들 그리고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것들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축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드리는 맨시티라는 팀 그다음에 스페인 대표팀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발롱도르를 받음에 대해서 이 포지션에 그러니까 지금 축구를 이제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저 포지션이 돼도 받을 수 있구나.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골키퍼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풀백을 해야 돼. 다 공격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를 잘하면 저 포지션에 뛰어도 내가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게 되게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맨시티가 그 와중에 또 챔스에서 우승을 했더라면은 뭐 이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챔스 우승은 이제 레알이 가져갔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니시우스에 대해서 왜 못하냐 뭐 레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로드리가 탄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레알 팬이나 레알 팬이나 뭐 레알 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우승했고 비니시우스 이렇게 잘하는데 못 받아? 라는 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아예 뭐 이상한 주장은 아니다. 아쉽다. 네. 이게 포디움에 있는 선수는 다 저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른 거라서 네. 다 발롱도르를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들이라고 보고 챔스도 챔스지만 올해에는 코파도 있고 유로도 있고 이게 메이저 네. 대회가 있는 대륙컵이 있을 때는 요거 좀 뭔가 이 가중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스페인 그게 유로 있네요. 우승이 있잖아. 네. 저는 아무래도 예전 메시, 호날두 때는 챔피언스리그 활약의 비중이 좀 그들을 비교할 땐 컸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당연히 발롱도르는 좀 중요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달랐던 것 같아요. 유로나 코파 쪽의 비중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로드리라는 선수는 포지션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계를 부순 임팩트를 그치. 한 시즌 동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드리가 이번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계를 깨고 수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을까?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로드리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잘 없죠.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로드리는 이게 오롯이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수비 보호, 패스 배급 이것만 잘해서 받은 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상으로 공격도 잘했고 골도 넣었고 기회 창출도 잘했고 전진도 잘했고 수비
배급 다 만점으로 하면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로드리가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에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은 더 대단한 선수라는 게 입증된 수상이 아닌가. 아 트래블 때 로드리가 골 못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인텔가 우승했었어야 돼. 결승 때. 근데 사실 요즘 로드리라는 어떤 포지션이 어떻게 본다면은 주목을 못 받는 포지션일 수 있겠지만 로드리가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형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그치. 어떤 네.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현대 축구에서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볼 어떤 그 스탯들. 패스 성공률 아니면 뭐 활동량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여도도 어떤 다 이제 기여도 아니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자리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그렇지. 대단하다. 왜냐면 다른 선수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숫자로도 로드리가 압도적이니까. 압도적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게 뭐 특히나 2위가 비니시우스고 3위가 벨링엄이고 4위가 카르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밑에 있으면서 이전에 리버풀 선수들에게 표가 분산되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로드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지션 상관없이 모든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 일렬로 세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까지 다 합쳐도 그 정도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의 이슈는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타지 못할 만한 선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전원이 충분히 탈 만하다. 다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비니시우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가. 근데 일단 비니시우스 개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실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 당하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좀 이제 안 좋은 거죠. 있어서 안 되고요. 있어서 안 될 네. 일인데 그거랑 별개로 사실 보통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희생양이 되는 선수들은 옹호를 받기 마련인데 이게 비니시우스는 또 이제 다른 이슈로 또 같이 비판도 좀 많이 받아요. 아니 그걸 떼고 보면은 본인이 게임장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그 타팀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비호감이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비니시우스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 비슷한 행동을 다른 팀에서 한다면 다 비호감이에요. 요즘은 다 슬로우다 뭐다 아니면 그 화면 다 나오잖아. 그렇지. 뭐 그러면은 이제 말 그 입모양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일단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포함되다 보면 그렇지. 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비니시우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아 저런 것까지는 하지 말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경기 잘 안 풀리고 이러면 화가 많어. 약간 뭐 짜증스러움도 좀 있고 물론 사실 그런 경우는 다른 선수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에 대해서는 이제 호와 불호가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저 선수가 축구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죠. 뭐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특히나 그 전에 약간 이제 비니시우스가 완전히 타는 것처럼 기정사실화되고 행사도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딱 이러고 나니까 비니시우스에 대한 조롱도 지금은 좀 사실 많은 상태입니다. 아니 나는 이거 참상 안 한 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 전체가 빠진 거는 좀 그래. 솔직히 좀 좋아 보이진 않고. 이거 왜 근데 이렇게까지 단체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뭐 벨링엄이나 카르바, 로드리,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소외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었다가 안 되니까 뭐야 이러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니시우스, 벨링엄, 카르바알에다가 올해 클럽 레알 마드리드고요. 그다음에 감독상은 안첼로티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상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상을 많이 자리예요. 받았잖아. 이것도 델라푸엔테 감독이 받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안첼로티 감독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비니시우스 발롱도르만 못 받았지. 그렇지. 근데 레알 마드리드 많은 영광을 아주 많이, 챙겨요. 네. 포디움에 2명이나 들어가고 네. 그럼 비니시우스 기살리기인가? 그러니까 약간 야 비니시우스 너 못 받았는데 나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다 안 갈 거야. 비니시우스 야 너 너무 상심하지 마. 너가 타는 게 맞아. 근데 너가 아니니까 우리 다 가지 마. 야 족도 이거 안 받아도 돼. 우리 다 안 받을 거야. 가지 말자.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봤을 때 누군가는 그래 그러면서 나는 가고 싶은데. 벨링엄은 벨링엄은 왜냐면 이 포디움 오른 게 잉글랜드 선수가 포디움에 오른 게 2005년 이후로 처음이래요. 벨링엄 이번에 3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벨링엄 입장에서도 나 좀 더 뭔가 난 가고 싶은데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저도 주원이 형 의견에 좀 공감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약간 원팀이니까 원팀이라는 마인드로 비니시우스가 이 일로 굉장히 상심이 클 텐데 뭐 로마노가 트위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아예 받을 걸 생각하고 지인들이랑 뭐 가족들 다 초대해가지고 파티까지 준비하고 네네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부르는 순간 물론 예전에 리베리도 상심이 컸겠죠. 리베리 표정범 알죠? 리베리 그 캐비넷이라고 하죠. 네. 트로피 캐비넷까지 만들어놨는데 못 그렇겠다면 받았으니까. 리베리는 솔직히 여기 찾아가가지고 다 깽판 쳐도 돼. 근데 리베리 진짜 그때 리베리는 좀 깽판 그럴만했어. 쳤어. 정말 너무 어. 잘했었는데. 그 취소된 적도 있지 않나 누구? 레반도프스키. 레비도 레비는 진짜 깽판 공교롭게도 다 바이언이야. 바이언은 그러면 다 깽판 쳐도 돼. 그냥 가가지고 프랑스 풋볼 가가지고 야이 X들 그러면서 다 집기 막 들고 가고 부수고 막 그래도 돼. 그니까. 근데 어쨌든 비니시우스도 뭐 그 개인의 상심이 있을 텐데 팀 입장에서 비니시우스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해주자 약간 이런 마인드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추측은 되더라고요. 그런 건지 어. 아니면은 참가하려고 이제 출발하는 버스를 이제 벨링엄을 타고 있었는데 비니시우스가 안 와. 그러니까 아 짜증나네 진짜 그냥 대충 좀 가지 씨. 뭐 내년에 또 받으면 되지 하는데 아 나도 안 가 그러면 씨.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아니라 네. 그래도 벨링엄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있었는데 야 내려와!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해서 결국에 좀 내린 거 아니야? 야, 얘가 그런 게 있어요. 딱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았어. 근데 와이프가 안 내려와 삐져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아 집에서? 형은 이제 주차 빼놨어. 차 오케이, 빼놨는데 빨리 내려와라 가자. 그러니까 여보 나 기분 나빠서 오빠 나 기분 나빠서 못 가. 안 갈 거야. 안 가? 그럼 가지 마. 나도 안 가!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느낌도 아하, 있거든요. 네네네. 네. 언제 혹시 뭐 지금 와이프는 아니고 뭐 옛날 여자친구랑 네. 차라리 지금 형수가 안 나요? 아니,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이제 싸울 때 그런 게 좀 하죠. 좀 기분 나쁘면 안 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여러 네. 번이야 그것도? 네? 여러 번이야? 여러 번은 아니고 한두 번. 여자친구 들이라 그랬잖아. 너무 빡치. 왜? 뭐가 궁금한데요?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약간 놀라운 건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럽 축구 클럽사에 저는 압도적인 클럽이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들을 따라올 수 있는 클럽이 이게 기록적으로 봤을 때도 좀 다른 데랑 차이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뭐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MLB 하면 생각나는 팀 어디야? 그럼 저는 뉴욕 양키스요. 양키스. 뭐 그렇게. 그럼 축구하는 생각나는 팀이 어디야? 그러면 이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저는 그 정도의 위상에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차라리 가서 박수 쳐주는 게 그치. 훨씬 더 좀 멋진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한두 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비니시우스 오케이 진짜 기분이 나빠갖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단체 행동을 했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이 발롱도르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나름의 어떤 우리 이제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위상이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의 위상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사실. 네. 솔직히 아까 종일도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왕이거든요. 유럽 축구 왕이야. 왕이 그것도 그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고 바로 직전 시즌까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왕이 이런 행동을 해? 무슨 왕이 그래? 왕이 그러면 어떤 백성이 그 왕 보고 따르겠습니까? 이게 프랑스 풋볼이 지금 발롱도르를 주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 풋볼도 이 정도로 대거 참석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좀 난감할 텐데. 그렇지. 이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상의 권위도 깎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도 나름대로 화가 났을 수도 있잖아. 뭐야 이거 지금 이 행사인데. 그럼 이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뭐 어쩔 수 없죠. 또 뭐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다음부터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 다음부터 발롱도르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없어요.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발롱도르의 권위가 떨어지고. 근데 분명히 이거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을걸? 내년엔 투표 안 하나? 뭐가지?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투표하는 데 영향이 없을까? 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비슷하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좀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굳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될 거를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자 어쨌든 자 이제 발롱도르는 어쨌든 그 로드리도 로드리고 비니시우스나 이 라민 야말이 또 8위였단 말이에요. 네. 어린 선수들이 대거 배치가 되는 걸로 봤을 야 때 라우타로 얘기해. 7위 맞잖아 7위. 라우타로- 럭키 세븐이야 럭키 세븐. 라우타로는 그 형철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우타로 7입니다. 세리아 선수 중 가장 높은 수. 그렇습니다. 라우타로 7입니다. 네. 유벤투스 4대4 경기에서 라우타라고 활약이 좋았었나요?
내가 너 전화 왜 안 받았는지 알아? 아니 궁금해서 새끼야. 라우타로의 활약이 어땠는지 그 얘기를 아예 확인을 못해서 뛰긴 뛰었었나요? 근데 웃기는 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다시 경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야 이제 전화해도 된다 그래라. 그 다음부터는 관심도 없었어요. 알아. 네. 그럼 뻔해 보였어 그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선수들이 대거 배치가 되면서 조만간은 뭐 비니시우스도 계속해서 후보군에 올라갈 선수고 벨링엄 뭐 이런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음바페도 당연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는 지금 라민 야말이 이미 뭐 그리고 대단한 활약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군이 되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선수들은 이제 다 후보군에서는 좀 밀려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근데 이번 시즌은 이렇게 되면 비니시우스 이번에 어쨌든 2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시즌 지금 기세면 야말이 되게 와, 그러니까요. 되게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네. 야말 이게 이제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위에 있지만 지금 기세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또 위에 좀 또 올라갈 수 특히 있죠. 라- 야말 네. 뭐 하피냐도 잘하고 있고. 하피냐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라반도프스키 한번 따라요? 야말 덕분에? 야말 덕에 지금 그 최연소 발롱도르 기록이 제가 기억하기로 1위가 호돈신, 2위가 마이클 오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라민 야말이 한 2, 3년 안에 받으면 그거 완전 바꿀 거예요. 완전 새 역사죠. 네, 그 정도로. 레반도프스키는 그때는 좀 되게 안 됐었어. 아니 그런 거 보면 사실 걔네도 웃겨. 그거 뭐 안 준다 그래. 그거 뭐 줘도 그냥 될 걸. 아니, 지금이라도 그거 줘도 되는 주면 거 되지. 아니야? 나도 줘도 아무 이상 없다라고 보는데. 다 만약에 다음에 레반도프스키가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오면 그때 그냥 2개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것까지 해서. 아니지 그때 레반도프스키가 또 안 받는 거지. 또 그때 많이 참았습니다. 내가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난 거부합니다. 안 받습니다. 퇴! 이러면서. 그것도 멋이죠. 그걸로 틱톡 하나 찍어. 네, 잠깐 찍어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메시 호날두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아마 춘추전국 시대가 되지 않을까. 발롱도르는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이런 이 그 행동은 너무 좀 아쉽다. 아쉽지. 네, 이거는 좀 더군다나 레알 마드리드 정도의 다른 클럽과 차별화 정도 되는 대단한 클럽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롱도르 얘기는 해봤고요. 이제 테나 얘기로 하겠습니다. 테나는 어제 우리가 긴급 라이브도 했고 단군형도 깨가지고 바로 또 라이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경질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경질 후기 올라왔습니다. 자, 테나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최악이었나? 모반, 무솔, 그다음이 랑, 그리고 텐. 네. 랑텐 맞죠? 그리고 뭐 중간에 킥스도 있었고 캐릭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진짜 최악이었나?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도 성적으로 봤을 때 이 감독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되나? 아약스에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즌 리그 3위, FA컵 준우승, 리그컵 우승, 유로파리그 8강. 첫 번째 시즌은 어떻게 보셨나요? 괜찮죠. 괜찮다. 유로파리그가 살짝 아쉽긴 하나.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초반에 이거 안 통한다. 바꿔. 해가지고 빠르게 팀을 안정화시켰고 결국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냈고 FA컵도 결승 나갔고 리그컵은 우승했고 이 감독이라면 이제 오래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준 시즌이었죠. 이 시즌은. 특히 유로파 이때 세비야한테 떨어졌는데 그때도 맥과이어랑 데헤아랑 실수 나와서 이게 스쿼드에 여전히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좀 명확한 교훈으로 남았었거든요. 충분히 팀 체질을 바꿨고 괜찮았지만 사실 막판에 조금 기세가 떨어진 모습이 있어서 그치.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 시즌 부진의 좀 전초 느낌이 아니었을까. 복선. 네,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생각해보면 경기 자체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성적은 사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던 것도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기든 못 이기든 이런 걸 떠나서 경기가 너무 후지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첫 시즌은 경기도 중간중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선수 교체를 통해서 기조도 변경을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좀 놀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첫 두 경기 패배하고 네. 결과가 되게 안 그때 이제 좋았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좀 아쉬웠던 그 순간이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리고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팀 체질을 바꾸려다 보니까 막 예. 홈에서 브라이튼한테 지기도 하고 브랜트포드 전도 뭐 깨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전술을 빠르게 바꿔줬죠. 지금 팀에게 내가 원하는 축구를 바로 이식할 수는 없으니 조금 뭐 밸런스도 잡고 롱패스 위주로 빌드업도 좀 약간 더 편하게 좀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그런 변화가 첫 시즌 때는 전반기 때 잘 통해서 결과를 빠르게 내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게 당시 첫 시즌이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시즌 이때부터 사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간에 계속해서 그 매니 팬들 중에서는 이거 이미 단가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특히나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좀 이걸 도대체 왜 이 돈 주고 산 거야 하는 선수들까지 배치가 돼 있었는데
23-24 시즌이 리그 8위, FA컵은 우승을 했습니다. 이걸로 그래도 좀 연명을 했다고 봐야죠. 리그컵은 16강에서 탈락을 했고 챔스는 조별리그 탈락. 이것도 좀 컸고요. 이때부터 흔들림이 있었고 올해는 14위니까 무승부도 너무 많았고 바로 나가리가 됐는데 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퍼거슨이 59.7%인데 이분은 이제 경기를 개 많이 했는데 이 정도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기록이고 무리뉴가 58.3%고 테나가 55.1%니까 3위예요. 근데 솔샤르가 54.2%, 모예스가 52.9%입니다. 자, 역대 감독 경기당 승점은 역시 퍼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뉴고, 솔샤르, 바날, 테나흐 요 순서대로고 그 다음에 감독별 사용한 이적료 요게 문제입니다. 테나흐가 3시즌 동안에 9,660억을 썼어요. 근데 뭐 물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긴 했네요. 많이 썼죠. 네. 그리고 이걸 쓴 다음에 좋은 선수들만 데려왔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어제 우리가 뭐 체크했던 것처럼 일단 안토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온 선수들 중에 지금 찬영이 봤을 때 아 얘는 성공이야 라고 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나요? 무조건 성공이야. 에반스. 에반스 성공 아니에요? 제일 에반스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네네. 지금 에반스 예상 못한 거여서 당황했다 나 지금. 네. 에반스 욕하는 사람 있냐고. 네네네 없죠. 네. 에반스. 지금으로 봐서 오나나가 제일 좋은 거 오나나. 아니야? 동수로 오나나. 치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이제 부상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 선수가 완전히 성공이냐라고 말하기에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나오면 잘하기라도 하지. 네. 지난 시즌을 빼고 보면 괜찮은데 지난 시즌이 특히 부상이 제일 많았으니까. 근데 이거에다가 또 이제 이 선수가 그 이후에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속도도 조금 처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완전히 성공이다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진 느낌. 오나나는 좋고 에반스 좋고 그다음 나머지 뭐 생각나는 선수 있나요? 성공? 그리고 더리우트하고 마즈라니는 봐야 되고 있죠. 아직은 너무 기간이 짧아. 리산드로 뭐 그냥 저냥 호일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일른도 아직은 좀 이제 호일른이- 보여준 거를 네. 봤을 때는 호일리는 미래를 보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미래를 아직까지 전 보여주지 못했다고 그 생각합니다. 금액이 좀 비쌌어요. 미래를 저런 식으로 돈을 쓸데없이 호일룬이 거의 많이 천억? 줘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문제지. 안토니, 호일룬 다 미래 보고 데려왔다며. 근데 그 돈 너무 비싸.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봐? 네. 미래는 아니. 나 내 미래 좀 봐줘라. 근데 형 미래요? 지난번에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거 좋았지 나. 아, 예, 좋잖아요. 괜찮았어. 마운트도 너무 아쉬운 또 실패. 네. 아 마운트도 좀 그렇고. 그게 영입할 때도 사실 오히려 더 다른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봐봐 마운트도 그렇고 그 안토니도 그렇고 왜 사지? 그쵸. 다 의문이 가득한 영입들. 근데 돈은 또 엄청 많이 줬어. 심지어 그 계약 기간 첼시랑 1년 남았을 상황에 너무 거액을 주고 데려와서 오히려 실패에 대한 부담이 마운트는 더 커지게 됐죠. 테나가 그러면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전술? 혹은 뭐 팀 내 장악? 혹은 뭐 이적 시장? 뭐라고 다. 얘기해야 될까? 전부 다. 전부 다. 모조리 다 별로였다. 팀 선수들 동기부여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선수들 영입하는 거, 영입 권한 많았다면서. 선수 영입하는 거, 전술적인 부분 다 맨유라는 클럽엔 안 어울린다. 아, 저는 뭐 제가 뭐 잉글랜드에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날두나 산초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썼다. 아, 제가 생각보다 이게 엄청 큰 게 뭐냐면 엄청 선수단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장악력에도 많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커 안에서도 분명히 파벌로 생길 거고 누구는 옹호하네 누구는 안 하네 이러면서 시끄럽다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똘똘 뭉쳐야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럴 힘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게 남는 게 결국 그 숫자잖아요. 돈이란 숫자 때문인지 저는 그 이적 시장이 네. 참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모든 LLDB 지산이 다 실패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고른 선수가 다 실패를 했고 그렇지.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고. 아니 당장 쿠두스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뭐 웨스트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 쿠두스는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다 하필 또 본인의 그 아약스 시절에 제자라는 인연이 네.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 팬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단을 짜놓은 다음에 감독이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올 감독이 되게 영리하게 이걸 싹 정리해서 딱 하면 뭐 또 좋겠지만 이 중에 처치곤란인 선수들 재고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테나가 지금 나가면서 수령할 위약금이 300억이래요. 그러니까 뭐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테나가 300억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클럽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 위약금도 진짜 감독들 많이 받는다, 진짜. 아니 연봉 계약을 뭐 그렇게 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연봉을 이제 이게 받는 거 아니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근데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재취업이 되면 이제 그거는 막 멈추겠죠. 그런 것도 그것도 있고. 계약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야 그거 너무 많은데 너 한 반만 받아라. 어. 이런 거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 어. 얘기해서 그럼 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감독해서 거기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 급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들은 먹고 사는 뭐 문제는 이미 진작에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럼 더 세게 욕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씨발. 10년 전이면 했다 내가. 네. 네. 반할 감독 피나는. 아, 자, 그럼 형 이게 말 잘했다. 네. 만약에 형이 반할 그때 우리가 이제 되게 하드하게 막말하면서 방송했을 때 그때 테나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 반할이랑 그때 비교했을 때 누굴 더 많이 욕했을 것 같아? 반할 막 눕고 그랬잖아. 터나와 지금의 그때 반할과 지금 터나와 그 느낌. 봤을 때 느낌 봤을 때 어. 터나우. 테나가 더 이정료. 이정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자기 식구들 지가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야지. 동네 건달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식구 욕 먹으면은 자기 식구부터 뺨 때리고 들어가지. 아, 일단 걔부터 딱이 때린다. 자기 식구 잘못하고 있으면 걔부터 뺨 때리고 들어가잖아요. 오. 그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진 거 아니야? 네. 뭘 책임져? 그럼 다 데리고 나가야지. 역사 아니, 잡고. 나가는 건 책임지는 게 아니지. 네. 있어야지 있는 게 오히려 이 선수들한테 좋지. 어디 무슨 뭐야?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선수들은 팀에 있는 게 좋지. 돈도 많이 받는. 아, 그럼 그렇지. 아마 톡은 하나씩 뭐 하지 않겠어? 아, 그래도 뭐 자기 식구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은 막 나가자 해서 자기가 데리고 나가야지. 아, 싹 다? 어. 야, 다 나가자! 그건 이제 맨유한테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야, 안토니오 다 나와! 나랑 같이 나가! 그래서 뭐 임마. 우리 여기서 막 민폐끼지 말고 나와 새끼야 임마 이러면서. 다시 아약스로 가자! 그러면서. 당연히 아, 안 형님 되겠지. 저희 여기서 돈 받을 게 있습니다. 야 이 새끼 하면서 이제 나락까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양아치야? 이러면서. 나와! 야 그러면 맨유 팬들 좋아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양아치 아니야, 건달이야. 네. 새끼야 이러면서. 어쨌든 뭐 지금 맨유는 이제 제가 보기에 맨유가 최근도 아니에요. 왜냐면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반무솔 랑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돈을 안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습니다. 맨유는 돈을 잘 버는 클럽이라 이렇다고 해서 막 클럽이 휘청휘청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 워낙 돈을 잘 버는 클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팬들이 보기에 좀 짜증나죠.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그래서 이다운 감독은 좋은 사람이 와야 이런 거를 제발 좀 끊어낼 텐데 그 다음 이야기되고 있는 감독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모림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엄청 핫한 감독이고. 제일 핫한 감독 중에 네. 하나죠. 일단 어울릴까요? 이게 데이비드 온스테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꽤 유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모림 이 감독은 지금 공석이었던 그 팀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항상 항상 나왔어요. 나왔었잖아요. 리버풀이랑도 이야기가 네. 나왔었던 감독 네. 아니에요? 웨스트햄하고도 나왔었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클럽들과의 협상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 에이전트와의 협상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다. 아니면 위약금 관련 스포르팅에게 불어줘야 될 위약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데려오려는 그 클럽이 좀 부담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 또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어제 우리가 이제 당군 형이랑 통화하면서도 이제 아모림 뭐 이렇게 아모림이요 그랬더니만 형이 아모림 축구 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못 본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스포팅 경기를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형철이가 이제 리버풀이랑도 링크가 나면서 우리가 얘기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모림 감독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경기 스타일 자체가 압박을 상당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챔피언스 리그 중계 준비 그 당시에 하면서 잠깐씩 아모림 감독의 스포르팅 경기를 봤었는데 경기 전술도 전술이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평판이에요. 포르투갈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에 아모림이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링크가 나면서 그리고 이전에 리버풀이랑도 링크가 나면서 제가 쭉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포르투갈 쪽 아니면 포르투갈 쪽에 소스가 있어서 이 아모림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다뤘던 영국 쪽의 기사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하다.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전 8경기 1승하는 동안 네. 전술도 전술이지만 제가 가장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팀 스피릿이 완전 죽었어요. 악착같이 뛰어야 되고 네. 그 악착같이라는 게 막 퇴장을 당해라 거친 수비를 해라 이게 아니고 좀 더 스피릿이 이렇게 올라야 되고 시즌 중에 어쨌든 지금 아모림 감독이 부임할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럼 더더욱 선수들의 스피릿을
이 선수가 뭐 테나의 제자 출신이었건 맨유의 일수 출신이었건 어쨌든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아모림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의 인터뷰에 따르면 선수에게 그 파이터 기질을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투쟁심을 가져라. 전투 심리를 자극하고 강렬한 싸움을 항상 중시한다. 이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기본적인 압박을 많이 좀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상대 분석을 해서 약점에 대해서 뭔가 파고들고 그 부분을 압박하려고 할 때 최대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시키는 이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단 관계자 아니면 뭔가 뭐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밥 먹는데 만나는 어떤 영양사라고 하더라도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서 이곳저곳의 포르투갈 팀이나 스포르팅 관계자들한테 아니면 그 이전 팀한테도 그렇고 평가가 되게 좋대요. 평판이 좋은 사람. 형은 그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주변 평판을 좀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로지 내 판단대로 가는 편입니까? 주변 평판을 보죠.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 평판하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제 평판을 좀 사람들한테 물어봤나요? 아니요, 전혀 그냥 감으로 갔었고. 그냥 감으로 갔고. 네. 그냥 형철이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윤이가 A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와 찬우 형이 A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도 다를 수 있죠. 뭐 최근에 찬우 형은 상관없지만 최근에 차은우 형. 10년 전에 찬우 형이면 야 됐어 걔 짜증나 항상 이랬으니까 그 평판을 믿을 수는 없다. 근데 최근에 찬우 형이면은 믿을만하다. 걔 짜증나고 걔 좀 짜증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찬우 형은 모든 사람을 이제 짜증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난 지금 네가 느낌 짜증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이제 농담을 한 소리지만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 좋은 평판을 가지는 사람이면 사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을만하다고 좀 봐야죠.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테나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를 것이다. 테나의 인터뷰와는 아예 상반된 다른 스타일이다, 스타일인데 완전히. 그동안의 스포르팅이나 이전 팀을 맡았을 때 감독으로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선수 탓을 하는 얘기가 그분의 말에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아예 없었대요. 오롯이 다 감독이 감싸고 선수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의사소통 메시지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사에 분명하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맨유 구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 아모림 감독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경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 어느 교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구단을 운영하면서 물밑 작업을 안 하면서 감독을 이렇게 경질한 경우는 극히 없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죠. 그렇기 보통 때문에 그렇지. 그 아모림 감독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몇 년 전에 토나와 감독이 맨유에 올 때도 이런 식의 칭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누구든 다 있어요. 있었어. 사실 어떤 감독이 부임할 때 그 전부터 사람들이 이거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클린스만이 있었고요. 네. 왜냐면 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웬만하면 사실 칭찬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신진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감독에게는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무리뉴 감독이나 안첼로티 감독이 딴 팀 간다고 해봐. 무슨 평판이 뭐가 필요해? 그치. 다 이 사람 성격 알잖아. 다 알지. 콘테 온다고 해봐. 그러면 알지, 이제 다. 알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신진 감독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평판이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거죠. 이 얘기를 종합하면 이제 어제 당근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맨유 감독이 이제 와봐야 한다. 그것도 근데 맞는 그게 정답이긴 한 것 같아. 이미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팀 규모도 다르고 지금 부임하는 물론 아모림은 스포르팅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시즌 중에 부임을 했는데 바로 어린 선수들을 중용해서 그러면서 키워낸 아모림 스포르팅에서 정말 팍 두각을 냈던 선수가 뭐 페드로 곤살베스나 티아고 토마스, 누누 멘데스, 마테우스 누네스, 임대생 포로, 페드로 포로까지 어린 자원들을 그때 많이 쓰면서 육성을 시켰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스포르팅이 다른 라이벌 팀들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포르투갈 유스에 있어서 물론 좋은 재능들은 있었지만 활용에 있어서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근데 아모림이 오면서 어린 선수들에 대한 육성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육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선수를 좀 더 과감하게 쓰는 그런 기용법이 그 스포르팅이라는 팀이 이제 유스라든지 전체적인 그 결과물에 있어서 다른 라이벌 팀을 어깨에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린 감독이다. 그래서 실제로 19년 만에 스포르팅을 정규리그에 우승시켰고 뭐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어쨌든 리그 우승, 올 시즌도 지금 단독 1위에 챔피언스 리그 전승이죠, 우승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왔고
그 빌라스 보아스가 포르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한 시즌 만에 바로 첼시로 갔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포르투갈 쪽에서는 약간 이 감독이 성급하게 그 당시 팀을 옮긴 감이 없지 않다. 근데 아무림은 지금 레버쿠젠에 알론소가 남아서 계속 더 뭔가 배우는 시간, 본인의 전술을 가다듬고 팀을 운영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처럼 아무림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팀들과 링크가 났지만 4년 반을 넘게 이 스포르팅을 계속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포르투갈 리그를 급하게 떠난 감독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면은 있죠. 스포르팅이라는 클럽은 어쨌든 자기가 맡아서 조금 더 덜 알려진 선수들, 그치. 조금 더 이제 덜 유명한 선수들, 그리고 좀 어린 선수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조련하고 성장을 시켜서 이제 팀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맨유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 중에서 진짜 지금 주장받고 있는 애는 심지어 팀의 에이스고 막 그런데 걔는 좀 성격도 좀 있어. 성격도 좀 있어. 근데 브루노. 이런 선수들을 얼마만큼 잘 누구는 좀 눌러줘야 되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슈퍼스타들을 다루는 거는 또 스포팅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와봐야 하는 겁니다. 형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저는 근데 일단 우가르트는 행복해할 거야. 우가르트 이 이름까지 올려준 게 또 아무림이긴 하니까. 물음표긴 하는데 적어도 저는 맨유가 터널만큼의 3년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건 들어요. 줘야 된다. 2년 반. 옛날에는 약간 좀 빅4가 있었을 때는 챔스 막 떨어지면은 이 감독 경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 지났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당장 지난 시즌에도 이제 그 자리에 아스톤빌라가 들어갔으니까 토트넘 떨어지고 뭐 첼시도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아스날도 한동안 챔스 못 나가다가 이제야 뭐 다시 나가게 되고 돌아왔고. 우승 경쟁해야 네.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터나우 감독이 경질된 게 시즌 초반에 경질된 게 뭐냐면 저는 내용도 당연히 뭐 결과에 포함되겠지만 그 지는 것까지의 또 동점이 되는 것까지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과정이 너무 별로다. 너무 안 좋았어요. 예. 그냥 잘 버티고 뭐 하다가 뭐 따라가서 한 게 아니고 뭐 2대0 되다 2대2 되고 뭐 먼저 막 골 넣고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감독이 힘이 있는가 뭐 버티는 힘이 있는가 내지는 팀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그게 안 보였거든. 희망이 안 보였거든 이 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터나우 감독이 경질 수순을 밟은 것 같은데 저는 설사 성적이 그냥 승승장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감독이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팀 스피릿이 좀 달라지는 느낌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조금은 믿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되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터나우 감독은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지난 시즌 끝나고 FA컵 우승을 했어. 그것도 맨시티를 잡고 그치. 우승을 했어. 그거에 가산점을 준 것 같긴 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산점 붙은 것 같긴 해. 근데 그래도 그때는 냉정하게 평가를 했었어야 돼요.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우연에 가깝고 운이 좋았던 거에 가깝지 이 경기가 다른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 고생했다. 그러나 우리 여기까지 하자. 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잘렸잖아요. 네.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모린 감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부임하고 나서 시간을 좀 길게 봐야죠. 그래서 이 팀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를 향해서 팀이 나아가고 있구나. 전부 다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드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또 똑같아요.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여기 맨유 시어머니들 돈 많어? 다 한마디씩 그 레전드들 시어머니들 또. 다 한마디씩 다 거들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고 그럼 언론 막 기사 나고 그러면 안 받을 스트레스도 받을 건데 이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없죠.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또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나가고 턴아웃하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사실 다 마찬가지죠. 본인이 일구원의 성공이긴 하지만 아무림도 커리어 보면 다 승승장구 하긴 했거든요. 딱 한 번 위기가 3부 리그 팀으로 처음 그때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을 맡았던 게 발각이 돼서 결국은 쫓겨나듯이 나가게 된 시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련은 맨유를 맡는 것의 어떤 그 부담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고. 그간의 커리어와는 완전 다른 시간에 놓일 것이다. 어쨌든 이거 사실 이 감독은 저는 좀 더 큰 중심부 리그로 와서 하는 걸 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후보군으로도 진짜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됐던 감독 중에 하나예요.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빅클럽 중에 누구라도 하나 빠지면 거의 최우선 순위로 나오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긴 하다. 네. 그리고 맨유라는 어떤 클럽에서
85년생이라는 굉장히 젊은 감독이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쨌든 B클럽을 맡아보지 못했던 감독들이 지금 와서 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르테타도 슬롯, 사실 거의 신빙이고. 슬롯. 슬롯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누구야? 거기 마레스카. 엔조 마레스카. 뭐 이런 감독들이 네. 이제 와가지고 어. 챔스권에 지금 있으니까. 이제 감독도 점점 세대 교체가 되는 느낌이긴 그렇지. 하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리버풀 아모림 가까웠을 때 형철이 그때 개인적인 의견은 어땠어요? 오면 좋겠다였어요? 아니면 조금 꺼리는 느낌이었나요? 사실 그 당시에는 슬롯도 아모림도 다 클럽의 후임인 이상 미지수잖아요, 좀 사실. 불안한 감은 다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전 공격적인 축구하는 감독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모림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아모림은 그게 있죠. 백스리를 항상 고정적으로 쓰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빌드업 시에 이제 골키퍼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백포가 되는 경우들도 스포르팅 경기에서는 제법 많았지만 기반은 어쨌든 백스리잖아요. 수비 전술도 그렇고 백파이브고. 근데 리버풀이 사실 수비진이 3명을 딱 뭔가 백스리를 고정적으로 세우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스쿼드의 구성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 백스리냐 백포냐로 놓고 봤을 때 백스리가 항상 고정적인 아모림과 백포를 기반으로 쓰는 슬롯을 딱 봤을 때 그냥 리버풀의 스쿼드에는 백포가 좀 더 맞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때 슬롯이 좀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공격적인 축구 컬러로는 아모림도 나쁘지 않다. 근데 아모림은 어쨌든 계속 백스리를 쓰는 감독이기는 할 거고 이거는 세 팀을 맡아도 계속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봐야죠. 지금 맨유 스쿼드에서도 역시 이 안에서 조합을 찾으면서 백스리를 쓸 가능성이 크겠네요. 뭐 리산드 마르티네즈를 왼쪽 스토퍼를 쓴다거나 네. 이런 쪽으로. 뭐 에반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 형님 잘하시잖아요. 에반스 있으니까 경험도 에반스 형보다 많고. 동생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에반스 있으니까 뭐 리산마, 에반스, 뭐 더리우트, 또 뭐 이제 뭐 린델로프 있고 또 요로 돌아오고 하면 요로. 백스리 쓰는데 전혀 문제 없죠. 네. 요로는 참 그 테나를 보고 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적을 한 다음에 트레이닝 때야 자주 받겠습니다만 뭐 재활하고. 근데 제대로 경기에 한 번도 못 나온 상태에서 감독이 바뀌어서 얘도 좀 어수선할 것 같아. 이게 사실 어린 선수한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네. 자, 어제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대격변이다. 이번 시즌 안에 아모린 감독이 아직 여러분 확정은 아닙니다.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지 이게 땅땅땅 오피셜 뜬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모림이 오고 난 다음에 경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변화되는 부분. 저는 뭐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토요일에 첼시 맡았을 때 진짜 재미있게 첼시 경기를 봤어요. 와,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진짜 감독이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으로 아모림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맨유의 모습이 어떤 좀 바뀐다면 그것도 또 큰 재미가 아닐까. 진짜 바뀌면 확실히 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A매치가 이제 11월 15일 주말에 있는 그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새로운 발탁이 있을 것인가? 요거를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선수가 이영준, 그 다음에 원두재, 그리고 정상빈 뭐 이런 선수들 이외에 이기혁이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형은 또 K리그 쭉 보고 있고 네.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선수 추천한다. 뉴페이스로. 뭐 추천한다기보다 제가 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나왔다. 네, 딱 하나 포인트예요. 추포. 만약에 이기혁 선수를 뽑는다. 이기혁. 그러면 그 김진규 코치는 축구 좀 볼 줄 아는구나. 제가 그 정도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본다면 네. 김진규 능력 없다. 뭐 거기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본다. 이기혁을 뽑는다 그러면 좀 축구 좀 보네. 그때 뭐 아시안컵에 와가지고 이제 분석한 거 그냥 허투루한 게 아니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제가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봉수 선수도 얘기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죠. 삼성 그렇죠. 쪽에 또 숫자를 더해줄 수 있으니까. 김홍 선수는 제주에서부터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던 선수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정원 선수 이제 광주에서 잘하고 나서부터 저 선수들이 이제 미드필드에서 잘 뛰면 우리나라 미드필더들도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활약을 많이 보였던 선수인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홍 선수도. 네. 그럼 찬영은 김봉수. 김봉수, 그 다음에 이기혁. 저도 사실 김봉수였는데. 김봉수. 네, 뭔가 딱 원볼란치 우리가 기존에 뽑았던 명단에서는 결국 박용우 선수나 9월에 발탁이 됐었던 뭐 정우영 선수 이렇게만 숫자가 좀 마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좀 경쟁할 수 있는 숫자가 우리가 더 채워지면 좋다. 뭐 김봉수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이 지금 정몽규 회장,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 이슈와 별개로 대표팀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별무리 없이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에만 집중하고 이런 이슈와 별개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실 거고 그거랑 별개로 지금 또 어떤 선수들이 또 이 대표팀에 합류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주목을 하긴 해야 되니까. 사실 포지션 포화와 관계없이 아 요즘 폼 좋아서 진짜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대표팀에도 한번 선택을 받았고 네. 고승범. 고승범. 왜냐면 그 전투력이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투지가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스피릿 있는 선수들이 팀에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게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긴 치열하죠. 하죠. 네. 그렇죠. 미드필더 쪽은 그렇기도 하고 거의 미드필더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목표가 26년 월드컵 본선에서 잘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 새로 발탁되는 선수들은 초점이 주로 그쪽에 좀 맞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 2년 뒤에도 잘 뛰고 있는 잘 뛸 것 같은 선수. 2년 뒤에 성장이 되게 기대되는 선수. 대표팀 경험을 짧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선수들이 한 번씩 불리는 게 좀 맞죠. 그렇지. 맞아. 네. 지금 그게 이기어 잘- 양미어 해야 되겠네. 그래. 네. 괜찮죠. 척척. 네. 혁혁. 척척한 공을 세우십시오. 아 진짜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씨. 잘하셨어요. 네. 망했어, 씨. 아니 잘하셨어요. 이런 드립 해야 돼. 사람들이 요즘 드립을 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욕 먹을지언정 드립을 쳐줄 줄 알아야 돼요. 아, 미움받을 용기? 아 그럼요. 여기 와가지고 그건 좀 약간 오염된 드립 아닌가요? 채팅에서 뭐 적당히 해라 뭐 해라 저한테 이러는데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여기 부른 거 아니잖아요. 재호이가 부른 거 아닌데요? 네. 그러면 전 적당히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예. 네, 알고 있어요. 네. 네네네. 네, 적당히 할 거면 다른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무리하라고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히풋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또 히풋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